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사 연구실장으로 있는 인혜주입니다. 예, 전적지 답사가 신종태 교수입니다. 지난주에는 북해 섬나라 아이슬란드의 전쟁 유적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느 나라로 가는 겁니까? 예, 오늘은 800년 동안이나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투쟁했던 또 다른 섬나라 아일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아이슬란드가 550년 동안 그 식민지 상태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아일랜드가 거의 800년 동안 예. 식민지로 있었다고 그러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일랜드가 어떤 나라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아일랜드는 인구가 500만, 국토 면적 84,412제곱킬로미터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나마 14,138제곱킬로미터는 북아일랜드인데 영국역에 그렇죠. 속하고 있죠. 네. 이 섬은 1171년 잉글랜드 국왕 헨리 2세의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후로 무려 한 800년 동안 영국 지배를 받게 되죠. 그렇다면 그 아일랜드가 언제 그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죠? 예, 1949년 영연방을 탈퇴하면서 사실상 영국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여러 역사의 질곡이 있었지만 아일랜드는 리피 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오늘날 국민 개인 소득이 76,100달러에 이르는 선진국가를 이루었죠. 어떤 면으로 그 영국보다 더 높은 국민 소득을 가진 나라입니다. 영국보다 거의 1.5배 이상은 되게 돼 있는데 어느 면에서 좀 복수라고 할까? 이와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이 수도 더블린 독립운동 애국열사 추모 기념공원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조성을 해놨네요. 아일랜드 수도는 더블린이지 않습니까? 예. 심 교수님께서 거기 방문하셨을 때 그 도시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예, 흡사 그 런던의 자매 도시, 자매 도시하고 똑같습니다. 런던보다 작은 도시로만 착각이 되죠. 뭐 2층 버스라든지 피시앤칩스 뭐 음식이라든지 건물 또 영어까지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런던과 사실 전혀 네.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런던은 개선문, 전쟁 영웅 동상, 뭐 세계적인 박물관, 영광의 역사로 가득 차 있죠. 근데 더블린에는 식민지 시대 감옥, 이민사 박물관, 독립투사 추모공원, 그리고 영국군 병영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주역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런던하고 엄청나게 대조되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저 보이는 저 사진이 식민지배 시절에 그 영국군이 주둔했던 병영입니다. 저걸 이제 군사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 과연 그 아일랜드는 언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죠? 1171년 당시에 잉글랜드 왕인 헨리 2세가 이 아일랜드 섬에 상륙하면서 식민지배 역사가 시작되었죠. 사실 세계 역사에서 800년간 식민지 생활을 한 민족 그렇게 많지 그렇죠.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는 36년도 길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리고 또 16세기에 헨리 8세죠. 성공회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카톨릭을 믿는 아일랜드인을 더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죠. 대규모의 그 영국인들이 아일랜드로 이주해오고 토지를 갖다 신교도들이 다 가져간 겁니다. 그렇겠죠. 17세기에 와서 크롬웰은 아주 차별적인 식민 정책을 또 취하게 되죠. 그리고 현지인들도 많이 죽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일랜드 현지 카톨릭교들이 가진 토지 점유율은 불과 5%밖에 되죠. 5%? 아니 일제도 우리나라에 와서 동양 척식에서 세워가지고 우리 토지를 다 뺏어갔는데 저 정도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예. 결국 아일랜드인들은 자기 땅을 갖는 것이 어렵겠네요. 1801년도에는 영국 마침내 카톨릭 교도들의 토지 소유를 금지해버렸습니다. 공직 취업도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아일랜드인들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1845년에 그 유명한 감자 마름병으로 대기근이 아일랜드 섬을 이제 덮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인구 850만 중에서 1851년도에는 650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 1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고 다른 100만 명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대륙으로 다 이제 그 이민을 가게 되죠. 세계사에서도 보면 19세기에 가장 비참한 사건 중에 하나로 아일랜드 대기근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렇게 아일랜드인들이 대기근으로 떼죽음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당시 영국 정부는 설마 못 펀치하진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뒤늦게 이제 영국 자선단체와 의사들이 건너왔는데 상황을 되돌릴 수가
수도 없었죠. 너무 늦었네. 참 진짜 가시밭길의 역사를 가진 이 아일랜드, 이 나라의 민요들은 대부분 깊은 슬픔에 묻어 있습니다. 흡사 한국의 아리랑이 처량한 곡조와 한 맺힌 가사를 가진 것과 비슷하죠.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저 내용이 더블린 강변 부두의 아일랜드 기근을 상징하는 청동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기근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는 기념관 같은 것도 있습니까? 아,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청동상이 있고 또 대기근에 관한 박물관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참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앙상한 뼈다귀만 남은 사람들의 가슴팍에 보따리를 부둥켜 앉는 채 어디론가 떠나고 있다. 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위태한 행렬이다. 한 산에는 굶어 죽은 어린 자식의 죽음을 바싹 야인 어깨에 둘러맨 채 휘청인다. 그 뒤에는 내장까지 깡마른 개가 주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진짜 서글픔이 그냥 솟구치는데, 그러면 이러한 처참한 상황을 당시 언론들도 가서 보도하고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당시에 그 영국 기자가 쓴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세상에 가난한 나라는 많지만 전 국민이 거지인 나라는 아일랜드밖에 없다. 예. 길거리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마을은 황폐화되었다. 그곳은 지옥과 같았다라는 충격적인 기사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보면 굶어 죽은 자식을 어깨에 둘러맨 아버지의 그 형상입니다. 지금 저 청동상만 쳐다보고 있더라도 진짜 슬프다는 그 생각밖에 사실 안 드는데, 실제로 저걸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근으로 그나마 살아남은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이민을 가게 되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고. 네, 맞습니다. 이제 움직일 기력이 남은 사람들은 아일랜드를 떠나려고 이민 가는 배를 많이 탔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대륙으로 온전하게 갈 수가 없었죠. 당시에 더블린과 뉴욕의 배싹은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5가 당시 아일랜드 노동자 6개월치 급여에 반년 지급에 해당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야, 이민선을 탄 100만 명 중에서도 5분의 1인 20만 명이 항해 도중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의 이민선을 관을 실어 나르는 배라고 불렀겠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그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아일랜드 이민역사박물관도 더블린에 있나요? 아, 예, 있습니다. 1846년 3월 18일에 처음으로 아일랜드에서 기건선이라고 불렀죠. 기건선이 고리페어 강에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박물관으로 지금 쓰고 있죠. 그 배 안에 들어가면 당시에 그 사진과 정원록 그리고 열악한 음식 모형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배 안에서 보면 항해 중에 부모를 잃은 남매가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우는 그 모습은 정말 보는 사람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기 배 안에 있는 그 사진이죠. 네. 남매가 저렇게 울고 있는 거는 지금 봐도 사실 진짜 예. 서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기근으로 이토록 많은 사람들, 거의 100만 명이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아일랜드 사람들, 아일랜드 계통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예.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이 살고 있을 텐데. 예, 지금 그 이민사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그 박물관 자료에 보니까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아일랜드 인구가 본토 거주민의 한 14배, 한 7천만 명 정도. 7천만 명이요. 예. 특히 그 미국과 캐나다에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정조부도 사실은 아일랜드계 이민자였다고.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물론 그 규모에는 뭐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19세기 말 우리 그 한민족의 이민사도 아일랜드하고 뭐 거의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당시에 뭐 우리 1800년대 말 1900년 초에 많은 조선인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그렇죠. 연해주나 네. 만주로 갔죠. 심지어 그 하와이, 멕시코까지 당시에 사탕수수 밭으로. 네. 이민을 갔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만주벌판 연해주를 다 개간해가지고 옥답으로 바꿔놓으니까 결국은 또 다 뺏기고 그렇죠. 가축처럼 저 중앙아시아까지 내몰리기도 했죠. 당시에 나라인은 백성의 서려움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은 아일랜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저런 전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것도 휴게소도. 아일랜드 이민사 전시관으로 저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픈 역사를 잊지 말자 하는 것도 있겠고, 또 아일랜드계 분들이 많이 또 아일랜드로 관광을 모시나 봐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저런 것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아일랜드 식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박물관도 물론 있었겠죠. 예, 제가 봐서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군사 역사 박물관에 가면 그 식민 역사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저 박물관은 옛날 영국군 병영 안에 있습니다. 그 이제 박물관을 쭉 살펴보면 당시에 아일랜드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영국군의 입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라고. 들어가면 뭐 그렇죠. 먹을 건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해서 1800년대 영국군 병사의 40%가 아일랜드 청년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국의 그 식민지 정복 전쟁에서 많은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러면은 아일랜드인들이 뭐 이런 식으로 영국의 병사로서도 근무투하고 등등 했기 때문에 상무정신이 많이 나름대로 살아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아일랜드인들은 뭐 영국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독립투쟁도 많이 벌였을 것 같은데, 그에 관한 자료도 좀 있었습니까? 예. 특히 그 영국이 1차 세계대전으로 정신이 없을 때 1916년 부활절에 아일랜드인들이 대규모 그 봉기를 일으키죠. 저걸 흔히 이제 부활절 그렇죠. 봉기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끈질기게 계속 항거를 했고 1921년에 영국으로부터 마침내 자치권을 이제 행사를 하게 돼요. 독립은 아니지만 또 자치권을 예. 얻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식민시대 때 더블린에 있는 영국군 병영 내에 있는 영국군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그 더블린 군사박물관은 어느 장소에 그러면? 예, 그 박물관 이름을 현지에서는 콜린스 병영이라고 부르죠. 뭐 아일랜드가 세운 그런 건축물은 아니고 미음자 형태로 건축된 거대한 4층의 석조 건물군입니다. 1700년대 영국군 병영이었다고. 그런데 제가 따져보니까 당시에 한반도의 조선은 영조, 정조 시대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화예술은 꼽히었지만 서구 사이에 저런 비약적인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둔감했죠. 조선과 달리 지구 반대편의 영국은 이처럼 강한 군대를 육성하고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 아일랜드인들이 실용적이고 좀 대단하다는 게, 자신들을 지배했던 영국군의 건물이라든가 병영 등등을 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네요. 네. 우리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뭐 총독부물 같은 거 다 데몰리션 해버리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박물관 전시실에는 뭐 어떤 뭐 전쟁 유물이 좀 전시돼 있었습니까? 예, 수천 년 전 그 바이킹 침공부터 프랑스, 잉글랜드군 상륙, 뭐 이가 다양한 전쟁 전시물이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아일랜드인들의 영국군 생활과 그리고 또 미국 남북 전쟁 시, 그는 한 1860년 정도 그렇죠. 되죠. 남북 전쟁 시에 남군과 북군으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참전했고 동족끼리 전투를 치르는 그런 비참한 역사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활절 독립투쟁, 그리고 1921년 영국과의 협상 시 내용, 또 그로 인한 내전, 저런 아일랜드 순환 역사 자료가 시대 순으로 쭉 이제 연결되는, 지금 나오는 저 사진 자체가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으로 아일랜드인들이 서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쪽 먹고 살려고 이제 어떤 사람은 북군으로, 예. 어떤 사람은 남군으로 가고. 예. 그리고 저 사진은 이제 영국군에 입대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인데, 사진 맨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어린 소년도 들어가고 있죠. 제 생각에는 그 해당하는 집에서는 뭐 입 하나라도 덜려고 아마 참 슬픈 여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에 뭐 더블린에 또 다른 뭐 역사 유적이 있었습니까? 아일랜드판 서대문 형무소인 킬 마인햄 감옥도 아주 유명한 그 역사 유적이었습니다. 이 독립투쟁 당시에 그 영국은 시종일관 강경하게 대응했죠. 킬 마인햄 대형 감옥에는 1796년부터 1926년까지 130년 동안 수많은 아일랜드 독립투사들이 수감되었죠. 일부 수감자들은 저 감옥에서 사형장에서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 역사 유적지로 학생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짜 체험학습장으로 딱이네요. 네, 뭐. 지금 저 사진에서 보면 그 재판정, 감옥 안에 있는 재판정에 이제 현재 학생들이 와 있고, 위에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면 저런 감옥도 그렇죠. 많이 보죠. 영국이 아일랜드에 설치한 감옥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수 한 명이 제수도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원형으로 제가 벤담이 뭐 저걸 뭐 제안했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일랜드 입장에서 상당히 슬픈 요 같은 내용이네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곳에는 아일랜드의 긴
독립투쟁 역사에 대해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소개하고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1916년 4월 24일 부활절 봉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때 봉기의 지도자가 패트릭 피어스였는데 2,000명의 독립군을 이끌고 더블린 중앙우체국으로 가게 되죠. 거기를 총사령부로 삼은 뒤에 삼색기에 그 아일랜드 국기를 내걸고 독립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뭐 영국 정부가 깜짝 놀라긴 했겠네요. 그럼 그 다음에 지금 1916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그 아일랜드인들의 무장수쟁에 대해서 영국 정부는 어떻게 뭐 대응했나요?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했죠. 심지어 군함까지 리피강으로 보내서 한포사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전투에서 한 400명 정도 죽고 한 2,500명 정도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저 사상자의 절반이 그냥 거리를 오다 가다 총탄에 맞은 일반 시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태는 그 아일랜드인의 독립의지에 불을 붙이고 전국적인 이제 무장투쟁으로 확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19년도에는 아일랜드는 자체적으로 아일랜드 공화국 군을 만들어서 영국군과 한 1년 반 동안의 전투를 계속하게 되죠. 야, 이거 치열하게 이제 뭐 아일랜드를 독립해야 되겠다는 각성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물러설 수 없게 양측이 무력 충돌을 벌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잘 됐습니까? 결국 영국은 1921년 7월 달에 아일랜드 자치정부를 허용하게 됩니다. 지금도 더블린 그 중앙우체국 건물에 가면 기둥이나 벽면에 이 총탄 자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활절 봉기 뭐 등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무장투쟁과 그로 인한 희생의 결과 마침내 아일랜드는 독립국가로 뭐 탄생했겠네요. 1921년도에 영국과 또 평화협상을 통해서 독립국가로 태어나려고 몸부림쳤죠. 그런데 또 이 타협안을 두고 아일랜드 민족 내부에서 또 큰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현실주의자들과 아니다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이상주의 진영 간의 충돌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둘러싸고 이제 온건파하고 말하자면 이제 강경파 간에 이제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런 내부 충돌을 어떻게 뭐 그 뒤에 좀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아일랜드 공화국 군대가 두 개 무장 단체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이제 피비린내 나는 동족 성전이 또 분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2006년도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보리밭에 부는 바람이라는 유명한 영화죠. 그 영화가 아일랜드 두 형제의 비극적인 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화 포스터가 지금 보이죠. 포스터라든가 그 영화 제목을 보더라도 매우 슬프고 흥미로울 것 같은데 뭐 영화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김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 영화 내용은 주인공 형 테디하고 동생 데메이안이 아일랜드에 가담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 싸웠죠.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순간에 두 형제는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은 아일랜드가 힘겹게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영국의 속국이 된다 이러는데 동생은 아일랜드 분리하는 조국을 분열시키는 영국의 비열한 술수를 하면서 끝까지 투쟁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글쎄 뭐 온건파나 강경파나 둘 다 뭐 일리가 있는 주장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형제 간의 그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영화의 결말이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결국 협상 반대파에서 활약하던 동생이 협상 수용파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형은 포로가 된 동생에게 그 상대편 비밀 정보에 대해서 실토하라고 강요를 하죠.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던 동생을 마지막 순간에 형이 직접 처형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죠. 이처럼 개인적인 신념이나 이념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평화협상에서 북아일랜드는 결국 영국령으로 남게 되어서 오늘날 북아일랜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아일랜드 역사가 진짜 처절함 그 자체네요. 보니까 뭐 형제가 형제를 뭐 죽이기까지 하는 이유 같은데 물론 우리도 6.25 전쟁으로 뭐 동속상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한 가정 안에서도 갈라졌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일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더블유에서 느꼈던 것이 이분들의 그 정서가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비슷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민족도 이제 다양한 애침으로 많은 그 순환을 겪었었는데 그래서도 아일랜드에 애착이 아마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게 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또 흘렀네요. 아까 그 신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저도 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구한말, 우리 한민족의 애환을 쏙 빼닮은 것 같은 아일랜드의 슬픈 역사가 담긴 다양한 유적과 박물관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